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준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7월 8일 오후 2시 19분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비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텔레그램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모든 대응 다 해드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유튜브 댓글입니다. 한번 먼저 영상 시작 전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카르다노님 유튜브 믿지 마세요. 지금 떡상 중. 아마 제 기존 영상을 보시면 얼마를 간다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요, 시간 혹시 보이실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43분 전, 그리고 2시간 전 이프로님 2870 넘었는데 영상 좀 올려주세요. 관점이 변화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찬님 개쏜다 비트 3시간 전. 제가 이분들의 시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트가 쏘니까 어떻게 해서든 유튜브에서 말이 반대로 간 것처럼 표현이 되다 보니까 틀렸다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비꾸고 싶으셔가지고 그걸 결국 한다는 것이 유튜브 댓글 최신란에 글을 쓰는 겁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연 본인들의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평생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을 비꼬는 데 시간을 쓰고요, 평생 부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실수해서 경험을 배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댓글들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제 텔레그램을 아마 보고 계신 분들은 저는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7월 7일부터 계속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텔레그램 보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일단 3일봉이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서 바로 말씀을 드렸고,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윗꼬리가 분출을 다시 하락으로 시간을 주고 보냈는데 어떨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가 20%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고점 돌파가 나오면 매도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3,500만 원 이상을 못 간다는 마인드는 지금도 똑같고요. 문제는 이제 2,800만 원이 돌파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강한 돌파가 나오는지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제 텔레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7월 28일에 연준이 또 다시 BP 인상이 정말 90% 기정사실로 높게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현재 나왔던 시나리오 하나를 공개해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똑같이 진행이 됐죠. 단타는 제가 딱 잡아드렸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지금 단타 쳐도 된다. 그리고서 손절 얼마 잡아야 한다고 했죠. 요때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죠. 다음 무조건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올매도가 들어간다고 한 게 오늘 오전 10시 38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은 어제 텔레그램에서 제가 흐름을 계속 잡아드렸고요. 결국 비트코인은 상상했던 그리고 흐름대로 계속 진행이 돼서 단기적인 흐름까지도 전부 컨트롤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저는 상승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었고 텔레그램 통해서도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호흡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댓글 통해서도 제가 계속 호흡했다는 걸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매도를 다 했고요. 잘 보시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2,870만 원이 강한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했죠? 지지를 받아야 된다 했죠. 저는 지금부터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내용 전부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돌파가 찐이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의 영상을 돌려봐야 하는 시간인데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사실상 가장 빠르게 떨어져야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나리오는 지금 깨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나리오는 좋냐? 아니요, 좋지 않습니다. 개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나리오가 뭐라고 했죠? 시간을 끄는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끄는 시나리오가 저는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이상은 저는 못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지금도 똑같고 3,500만 원 이상은 못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상 그런 차트였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 장대 음봉이 떠졌던 만큼 또 오른 상태에서 지지를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은 일봉상으로 이렇게 죽이는 차트는요, 기존의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도 갖고 있던 20% 비중을 원래는 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나리오는 뭐가 남느냐, 여기 나왔던 지지를 깨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을 질질 끌어서 8월까지도 말 그대로 7월 동안에 이 지지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7월 동안에 이 차트를 만들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7월간의 소비 시간을 다 쓸 거라 보고 있고요. 7월 28일 날 뭐가 나와 있다 했죠? BP 인상에 대한 영향을
영향을 받고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차트는 좋은 차트로 흘러가기보다는 개미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을 축내는 차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왜 시간을 축내는 차트가 힘드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떨어지고 이 바닥을 보고 8월에 저점을 깨는 차트가 나오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저는 올해 안으로는 또다시 못 가는 저항 라인이 만들어졌다 보고 있어요. 결국 차트를 다 그려보면 반등이 오더라도 여기 이상을 못 간 상태에서 여기 이 아래에서 1600만 원과 2000만 원 사이에서만 노는 차트를 지금 또 만든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이 안에서만 놀게 돼요. 결국 시간상으로 6개월을 버리는 차트를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아직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좋은 차트가 아닌 게 일봉상으로 지금은 절대 저점을 깨면 되지 않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또 해야 합니다. 또 급등이 나와야 하고요. 또 급등이 나와야 하고 또 급등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일봉상 저점을 깨지 않는 차트가 나와야 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라는 게 이번에 사실상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잡았던 20%를 분할로 살려고 했던 거를 매도를 친 겁니다. 다시 살 수 있겠죠. 근데 확실해지면 삽니다. 그게 아닌 이상 저는 지금 차트는 시간을 끌려는 차트지 그렇게 좋은 차트라고 생각이 드는 차트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장세가 흘러갑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아베 총리. 일본 하면 아베 총리 많이 들었죠? 왜 많이 들었죠? 다 아시는 분도 아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또 모르시는 분도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저는 주식시장도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요. 절대 지금 제가 국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댓글에서 만약 그러한 의견이 나온다면 저는 그분을 유튜브를 다시 못 보게 차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엮으려 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보통 반응을 하냐면 주식시장은 테마주로 먼저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주식시장으로 갔냐 하냐면 결국 돈의 흐름은 똑같기 때문인데요. 지금 저는 결국 권력 싸움의 한복판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정치 테마주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오르냐에 따라서 국내 정치는 변할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같은 경우 관련주는 동시효과가 지금 현재 센 것을 제가 파악을 했고요. 알랩이나 써니전자 이런 것들은 계속 추이를 좀 보는 상황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한동훈 관련주 상승이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 이런 것들 테마주 정체주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급변하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지금 아베 총리가 오전에 총을 맞았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아베 총리가 총에 맞았고 사망을 한 거에 초점을 주기보다는 과연 지금부터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일본과 한국을 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아시아권에서도 정말 중요한 지리적 이점과 중요한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흐름들이 금융시장에 많이 반영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BP 인상이라는 또 초강수가 90% 이상으로 75pp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저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실타래들이 풀리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저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라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 와중에 시대적 소명상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제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종합해 보면 결국 지금 시점은 사실상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위험한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알트가 아니라 비트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알트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 이더리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잘 보시면요. 차트들이 지금 어떤 차트가 만들어졌냐면 저점이 올라가면서 삼각수렴상 올라간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보통 이런 차트들은요. 떨어지는 낙폭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차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지금 관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텔레그램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고 저는 지금부터 하방만 보고 있지 상승을 지금부터는 염두를 전혀 안 해두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3,500만 원 이상의 돌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페이크라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월봉만 보라고 했죠. 월봉이 내가 지금 사는 월봉의 기준점을 봤을 때 음봉 후에 나오는 양봉 이게 말 그대로 7월에 나는 양봉일 거야 라는 미래적인 흐름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는 결국 홀짝과 같은 도박에 놓여 있는 거지 아직 진행 중인 봉인 거죠.
가장 보수적인 거는 이 봉이 양봉인 것을 보고 사는 게 가장 보수적인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홀짝이라는 나는 음봉이 될 거야, 양봉이 될 거야 같은 그런 믿음에 의해서 사시는 겁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 다 말씀드렸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는 100% 현금이라고 올라가면서 다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못 믿으실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시드는 5장을 세팅해 놨고요. 거래 내역 보시면 이렇게 뭐 아까 단타 잠깐 제가 STP 보시면 아까 영상 촬영 기준으로 제가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뭐 시드는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들어갔고요. STP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매도가 지금에서 180만 원 정도 수익 단타로 잠깐 본 거는 매도를 쳤고요. 이렇게 매도 지속적으로 했고 이렇게 하면서 매도를 쳤고요. 그만큼 제가 현금으로 지금은 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더 투입할 시드로만 갖고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차트가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역할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힘든 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베 전 총리의 피습 소식으로 니케이를 시발점으로 아시아 증시가 잠시 출렁였죠. 현재 일본이 참의원 선거 기간으로 일요일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정말 저도 계속 보고 있을 정도예요. 쉽게 조금만 정리를 하고 영상 마무리하자고 하면 일본의 현직 총리 기시다가 있는데 이 기시다가 자민당 내에서도 온건파입니다. 근데 극우 성향이자 자민당 내에서도 최대 계파의 수장인 아베 전 총리가 사실상 거의 상황으로 군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참의원 선거가 중요한 것은 기시다 내각에 대한 첫 번째 평가이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가 이번 선거 이후에 아베 전 총리의 주도로 자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말 그대로 일본의 자위대가요. 헌법에 만약에 명문화가 되면 일본은 이제 공식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공식적으로 군대를 가졌다기보다는 자위대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게 되면요. 이 자위대가 해외 활동도 가능해집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일본도 자국의 군대를 갖게 되고 해외에 대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방위비도 증가가 될 예정이고요. 이번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향후 3년 동안의 일본은 대형 선거가 없기 때문에 황금 3년이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예요. 기시다 총리 내각은 원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도 집권당이 다 우세하게 가져가는 완벽한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사실상 현대에서 누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총을 쏘고 일본의 가장 수장격인 상황에 버금가는 아베 총리를 사살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과 일본이 나토에 가입하고요. 일본이 해외에 기동할 수 있어야 중국과 러시아 연합의 견제가 또 가능하고요. 대만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너무나도 얽혀있는 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11월에 있는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다시 장악하면 어떻게 될지를 계속 면밀히 봐야 하고요. 지금 현재로 보이는 상황으로 제가 감히 말하건대 미국이 나토에 한국과 일본을 부른 것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아서 대서양과 태평양이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동맹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태평양 동맹 중심은요. 한국과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은 안정적으로 동맹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한국이 지금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현 정부가 이번과 같이 이준석이나 이런 망가지게 되면 다시 친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동북아 정세가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본에는 뭐라 그럴 수 있어도 한국에는 조심스러워하는 게 이러한 부분들 때문인데요.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서도 중국 애들이 계속 개입하고 미국과의 이런 갈등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금융시장은 또한 안정되기가 힘들 수 있는 거죠. 그 와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자금이 쏠리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슈가 되는 제도권적인 안정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전체적으로 자금이 어느 한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만큼 우리의 지금의 국제 정세는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투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요. 아직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전체 판세를 단순히 단기적인 흐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아냥과 이 사람이 틀렸다 안 틀렸다 이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조금 위로가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단순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870 넘었는데 영상 좀 올려주세요. 관점에 변화 없는지. 변정 없습니다. 2870 넘었지만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 했다.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단순히 봉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지지 저항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거고요. 장대로 올려서 시간을 축내든 아니면 지지를 만들든 해야 하는데 지금 상으로는요 위에가 다 저항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항을 만약에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봉이 아래꼬리 윗꼬리 다 달 수 있어요. 저점은 깨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저점을 붕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아래꼬리가 달릴 수 있고요. 윗꼬리는 전부 저항이기 때문에 달려서 오히려 십자봉이 생길 수 있어요. 십자봉이 생기면 좋지 않죠. 시간을 끄는 봉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세들을 잘 본 상태에서 우리는 7월은 이미 제가 봤을 때 나가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마지막 요약 정리입니다. 7월에 저도 2주 안으로 결판이 돼서 빠르게 저점을 찍고 올라갔으면 좋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렇게 쉽게 자리를 준다기보다는 시간상으로 축내서 다시 하락을 진행 후에 저항 라인을 만들고 이제부터 아래에서 매집형 차트로 시간을 끌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종합적인 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에서 제가 그래도 계속 호흡해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1월 구간에서 단타 구간 어떻게 잡고 손절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다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비트겟에서도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몇십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죠. 어제 사실상 급등한 걸 보면 비트코인이었어요. 알트들이 움직임이 더뎠는데요. 어제도 보니까 시드 엄청 많이 불리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댓글 통해서 저희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무료니까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고요. 주말입니다.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